비파열 뇌동맥류 치료를 위해서 색전술을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은 첫째, 시술 중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출혈 발생과 둘째, 시술과 관련된 뇌혈관 내에서의 혈전증으로 인해서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코일 색전술 시술과 관련된 부작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항상 예상했든 아니든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우리는 그것을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 행위의 대상이 뇌혈관인 경우에는 그 부작용의 결과가 더 심각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뇌동맥류 혈관내 치료의 경우가 대표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시술과 관련된 부작용을 나열해 보자면 시술 자체와 관련된 부작용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뇌혈관 조영술의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겠죠. 또 전신 마취 등 각종 마취 관련된 부작용, 항혈전제 같은 그런 약물과 관련된 부작용 등등등 세세한 부분까지 나열하자면 아주 긴 리스트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들을 이 영상에서 모두 다룰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자체에 국한된 중요한 부작용 부분만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이 뇌혈관과 그 뇌혈관에서 발생한 뇌동맥류 3D 프린트 모델을 한번 보시죠. 미니어처로 일부러 조그맣게 출력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 뇌동맥 부분이고요. 이게 바로 뇌동맥류입니다. 스케일이 매우 작지요. 실제 수련받는 의사들도 영상에서만 익숙해져 있다가 이 모델을 보면 정말 신기해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혈관 안에서 그렇게 복잡한 시술을 하는가 하고 말이죠. 모혈관의 직경이 대개 2mm에서 4mm를 넘지 않고 동맥류의 최대 직경은 작은 것은 한 3, 4mm에서 큰 것은 9 내지 10mm 정도인 점을 고려해 보면 얼마나 작은 구조물인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은 혈관 안에서 뭔가 조작을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카테터와 와이어 같은 중재시술 기구를 이용해서 혈관 내로 진입을 해서 코일이나 스텐트 등을 삽입하는 정교한 시술을 해야 합니다. 작고 구불구불한 뇌혈관 안에서 뭔가 조작을 해야 하는데 그 혈관은 끊임없이 박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련의 시술 과정이 만만하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술 중에 시술자가 맞닥뜨릴 수 있는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작용이 뇌동맥 그 자체나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혈관과 뇌동맥류가 위치해 있는 지주막하 공간에서 출혈이 되는 거니까 뇌동맥류가 자연 파열됐을 때와 비슷한 양상의 출혈이 발생되게 되겠죠.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파열되고 나서 그 즉시 CT 촬영을 해보면 이와 같이 자연 발생한 지주막하 출혈과는 달리 유출된 조영제가 섞여 있어가지고 매우 하얗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은 지금까지 여러 논문상에서 나타난 빈도는 낮게는 1% 정도, 높게는 5% 정도까지 시술 중에 출혈 발생이 있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임상 예를 보시면은요, 대개 2% 이하의 빈도로 보고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 의사들이 술기가 서양 의사들보다 뛰어나다는 그런 한 예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라는 숫자는 말이죠. 시술 100건 중에 2건 정도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원인은 다양합니다. 첫째는 시술 중에 필요한 미세도관이나 미세와이어를 조작하는 중에 매우 굴곡이 심한 이런 혈관을 지나가는 동안에 혈관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실제 동맥류를 찾아 들어가는 영상을 한번 보시면 매우 부드럽지만 섬세하게 다루지 않으면 혈관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으시겠죠. 최근에는 이러한 기구들의 성능이 좋아져 가지고 웬만한 굴곡진 혈관 내에서도 시술이 용이해졌지만은 대신 점점 요즘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술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시술자들이 주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는 동맥류 내에 코일을 삽입하는 중에 출혈이 발생하는 건데요. 가장 우려할 그런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술 중에 발생하는 출혈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고요. 코일 삽입을 위해서
사용하는 미세 카테터 그 자체나 와이어가 동맥류 벽에 손상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코일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코일에 의해서 동맥류가 국소적으로 이렇게 팽창이 되면서 동맥류 밖으로 코일이 빠져나가면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실제 코일에 의해서 동맥류 벽이 손상되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시면 지금 아주 순간적이지만 코일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열된 거죠. 시술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다행스럽게 바로 코일의 위치를 다시 잡아가지고 파열된 동맥류를 바로 막아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술 중에 의도치 않게 동맥류 벽이 손상되었다 해도 혈액의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면 더 이상의 유출을 막을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했음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저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결과는 시술자의 역량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유출 현상이 발생했다는 의심이 들면 그때부터 시술자는 더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데, 경험이 적은 시술자의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게 당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즉각적인 판단과 대응이 지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술자들이 술기도 배우고 익혀야 하지만 평상시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심리적인 대비를 하는 수련을 같이 받아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코일의 일부가 동맥류 밖으로 아주 일시적이지만 벗어나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시술자는 바로 코일의 위치를 제대로 잡아서 즉각적인 코일 색전술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한 소견이 없는 경우에도 국소 마취로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두통이 갑자기 생기면 금방 인지가 되겠죠. 그리고 전신 마취를 하고 있는 중에도 소량의 출혈이라도 발생하면 금방 혈압, 맥박수, 마취 깊이 이런 변화가 금방 나타납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는 시술자들은 바로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상 소견이 나타나서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시술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출혈에 대처를 하게 되죠. 동맥류 벽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계획된 대로 코일 삽입술을 진행함으로써 출혈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시에서 그것이 아주 잘 이루어진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대응으로 70 내지 80%의 경우에는 지혈을 잘 할 수가 있고 임상적으로도 별 문제 없는 양호한 예후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20 내지 30%에 바로 지혈이 안 되는 그런 경우겠죠. 이 경우는 동맥류가 자연 파열되어서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해서 응급실로 오신 경우와 마찬가지 상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파열된 동맥류를 완전히 막은 다음에 중환자실에서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환자분들과 같은 수준에서 집중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자연적으로 파열된 분들 중 재출혈이 또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비슷한 정도의 예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주 나쁜 예후를 보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그 발생 빈도를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국내 병원에서 보고된 시술 중 출혈 발생률이 2% 내외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 높게 잡아서 한 30% 정도에 의해서 즉각적인 지혈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출혈이 발생한 후에 사망이나 후유장애를 얻을 수 있는 불운한 경우가 0.6% 정도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엑셀런트한 팀에서 좋은 결과를 낸다고 보고 좀 더 낮은 수치를 제시해 본다면 시술 중 출혈 발생률이 1% 정도 되고 그중 즉각적인 지혈이 되지 않는 경우를 20% 정도로 잡으면 0.2%가 나옵니다. 1000명 중 2명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봐야겠죠. 정리를 해보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확률적으로 0.2에서 0.6% 정도는 시술 중에 뇌혈관이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해서 심각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잘 파열될까요? 지금까지 보고된 케이스를 보면 말이죠. 이전에 파열된 적이 있는 경우나 동맥류가 매우 작은 경우라는 데 의견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작용 중의 하나가 바로 혈전 형성에 의한 뇌경색 발생 가능성입니다. 뇌경색의 양상은 다양해서 말이죠. 증상이 거의 없을 수도 있고 아주 일시적으로 마비 등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전형적인 허혈성 뇌졸중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코일 삽입에 필요한 카테터, 와이어, 코일 그 자체, 스텐트 이런 것들은 우리 혈관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이물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혈전 형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 전에 항혈소판제를 투여하고 시술 중에는 지속적으로 항응고제를 투여해서 혈전 형성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전이 발생하고 그것이 크고 작은 뇌혈관을 맞게 되면 뇌경색이 발생하는 겁니다. 일단 지금까지 보고된 발표 내용을 보면 말이죠. 시술 중 발생한 것과 시술 후 발생한 것 모두 합쳐보면 2% 내에서 5% 정도까지 뇌경색 빈도를 보고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논문을 보면 대개 2% 미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들 연구 결과를 한번 보시면요. 현재 가천의대 신경과에 있는 이동환 교수와 같이 진행한 연구인데요. 비파열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시 발생하는 혈전증의 발생 시점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비파열 뇌동맥류로 색전술을 실시했던 1686명의 환자분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 중에서 시술 중, 후, 추적 검사 중 발생한 혈전증이나 뇌경색의 예가 총 2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의 빈대로 발생한 거죠. 그 중에서 3분의 2에서는 시술 중 혈전증 소견이 보였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약물 투여로 잘 회복이 될 수 있었고 2명에서만 뇌경색 후유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인 허혈성 뇌졸중으로 오신 분들보다 훨씬 좋은 예후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임상 양상이 일반적인 뇌졸중보다 훨씬 경미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첫째, 시술 전에 미리 항혈소판제, 중에는 항응고제 같은 이런 항혈전제에 대한 충분한 사전 투여가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뇌혈관 시술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혈관, 특히 망막혈관 등은 매우 예민해서 아주 미세한 허혈 현상이 발생해도 상당한 불편감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시술자들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 노력은 지난 영상들에서 이미 보여드렸는데요. 너무 기술적인 내용이라 굳이 보실 필요까지는 없으시겠는데 시술자들이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해서 여러 가능한 부작용들 중에서 특히 시술과 관련된 두 가지 부작용, 즉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출혈과 뇌혈관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외에 크고 작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는데요. 뇌혈관 시술이라는 특성상 아주 작은 부작용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완벽한 시술 결과는 신이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 뇌혈관 시술자들은 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심각한 부작용뿐만 아니라 작은 부작용들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믿고 시술을 맡겨주셔도 좋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